네,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얘기를 좀 꺼냈는데요. 키움증권이 이제 공시를 했는데 뒤에 이제 제목에 있듯이 시장에서는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첫 공시 아니겠습니까? 한번 좀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야기해 주신 대로 키움증권이 1호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면서 투자자뿐 아니라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 전날 키움증권은 공시를 통해서 3개년 중기 목표로 자기자본이익률 15%, 주주환원율 30%, 주가순 자산 비율 1배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네. 더불어 지표 분석을 통해 사업년도 5개년 사업평균 및 경쟁사 비교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보기 쉽게 키움증권의 현 위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보시는 것처럼 평균과 대형사에 비해 높은 수준의 PBR을 나타내고 있고요. ROE 또한 평균 대비 높은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은 대규모 미수급 영향으로 ROE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는데 실제 작년을 제외하고는 동종업계 평균치와 또 대형사 평균치보다도 높은 ROE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키움증권은 신규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네. 금융상품 라인업 확대로 WM 부분의 수익을 다각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퇴직연금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특화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향후 북미, 동남아 등 글로벌 핵심 거점을 확대해 해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전했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시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네, 시장에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주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네. 이제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또 나온 거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 나섰다는 점이 투자자에게는 조금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개장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취재를 종합해보면요. 업계 내에서는 앞장서서 밸류업 공시를 낸 건 긍정적이지만 이번 밸류업 공시 내용 대부분이 지난 3월 발표된 내용과 일치한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1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를 낸 게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주주 환원 기대감이 커지며 키움증권은 올해 들어 주가가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미 선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선 새로운 내용들이 더 나올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1호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미 시장에 알려진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 정도다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라는 거군요.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의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오늘은 지금 0.95% 정도 키움증권의 주가가 오르고 있네요. 이제 2호는 아마도 KB금융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금융사들이 먼저들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른 금융사들도 먼저 나서면서 또 네. 다른 금융사들도 서둘러서 준비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 정부가 원했던 대로 피어 프레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주주 입장에서도 왜 여기는 밸류업 동참 안 하나요? 라는 불만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키움증권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는 만큼 내용의 구체성에는 상장사들이 더 신중해질 전망입니다. KB금융 역시 이야기해 주신 대로 4분기 내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죠. 연초부터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으며 주가는 40% 넘게 올랐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도 10조 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시총 17위에서 10위권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7월 KB금융이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자료를 보면요. 규모는 올해 2월 발표한 내용과 비슷한 3,200억 원 이상 매입을 전망한다며 배당과 자사주를 포함한 올해 총 주주 환원율은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되는 주주 환원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시장 기대하고 있는데 또 똑같이 나오면 반대로 좀 실망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두 번째 KB금융부터 앞으로 나올 공시들 조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신세계건설 가져오셨네요. 어제 이제 신세계건설이 자본 확충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높았는데요.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오늘 25%나 오르는데요. 신세계건설 신종자본증권으로 6,500억 원 자금 조달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어제도 급등 마감한 데 이어 오늘도 급등세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본 확충에 나섰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자극하는 겁니다. 신세계건설은 계속 오르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시를 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네. 신세계건설은 재무구조 개선과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6,50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 신규 발행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 상승을 통제하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데요. 네. 신세계건설의 올해 1분기 말 807%였던 부채 비율은 200%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신세계건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각각 인수합니다. 또한 신세계건설 최대 주주인 이마트는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자금 보충 약정을 제공했습니다. 네. 자금 보충 약정은 채무자의 여신 성환 능력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 제3자가 출자나 대출 방식으로 채무나 자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이마트가 신세계건설이 채무액을 상환할 때까지 자금 보충 의무를 서게 되는 거죠. 신세계건설은 재무 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스타필드 청라 또 동설터미널 현대화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며 수익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자세한 규모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6,500억 원 자금 조달했다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고요. 이자가 이제 7% 이상, 신종자본증권이다 보니까 이자가 좀 높고 만기는 30년입니다만 사실 콜옵션 같은 걸로 중간중간에 사주고 재발행하고 이런 게 또 신종자본증권이다 보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금 위기는 탈출하는구나라고 보고 주가가 굉장히 강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네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증권가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추세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주가 상승을 위해선 이 개선이 필수적인 건데요. 신세계건설은 주로 신세계, 이마트의 계열 물량을 주로 취급했지만 지난 2018년 빌리브 브랜드 런칭 이후 주택사업 중심으로 매출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넓힌 주택사업이 대구를 중심으로 분양 경기가 나빠지며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세계건설 매출을 좀 살펴보면요. 네. 작년 매출에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제 영업 손실은 1,8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더불어 신규 수주도 점점 줄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수주 잔고 2조 원, 또 수주 잔고 회전율은 1.4배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신세계건설의 수익성 개선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 결국엔 실적이 관건이라는 얘기고요. 신세계건설을 포함해서 전체 건설주를 보면 어디에 주목하라고 얘기해요? 네,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제 부동산 위기가 계속해서 나왔죠. 그래서 애널 위기설이 확산되자 건설업에 대한 투심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네.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좀 볼만한 걸로 건설업종 내에서 해외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준 기업을 눈여겨보라는 설명입니다. 네. 최선호주로는 삼성 E&A를 추천하는데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매출 비중을 좀 다변화하고 바꾸고 네네. 있는데요. 한국의 매출 비중을 줄이고 중동과 아시아의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의 회복 시점을 증권가에서는 연말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부동산 PF 구조 조정이 실시되고 네. 주택 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모멘텀이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오늘도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1차 회의 때 업권별 모범 규준 개정과 사업장별 사업장 평가 계획이 발표됐는데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지 좀 확인을 해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업계의 반등, 그러니까 회복이 연말이라고 하면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보다는 빠른 시기에 옥석 가리기를 잘 해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